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오늘부터는 대화의 기술, 즉 대화 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대와 서강대, 육사 등에서 상담학 교수를 지내셨고 현재는 회복목회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안덕자 교수님이 편집하신 인간관계에서의 대화 기법과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의 책을 자세히 짚어보면서 대화의 원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것을 신뢰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자기 개방이죠. 자기 개방은 자기 느낌을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해서 표현함으로써 인간 간에 서로 친근한 관계로 발전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기 개방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자기 표현, 비자기 표현, 공격적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표현은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대안의 일치를 위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불일치를 존경하고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하는 아량과 인격 존중으로 인간관계를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표현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자기 표현적인 방법을 함으로 기대가 되는 결과는 첫째, 개인의 인격이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되며 둘째,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증대되고 셋째,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넷째, 사회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다섯째, 삶에 대한 보람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제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비자기 표현의 형태가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표현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손실을 가져다 주죠. 첫째, 사회적 관계에서의 손실을 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소심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친구를 못 사귄다. 사람을 만나도 친해지기 어렵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오해받기가 쉽다. 말을 했는데 자신도 타인도 자기 특성이나 취미, 유머, 감수성을 알기 어렵다. 자기 신념에 대한 공격도 옹호도 못하며 타인의 존경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손실을 보면 뜻있는 대인관계를 피하고 인간 개입이 없는 무가치한 것에 몰두해서 텔레비전이나 술, 마약 등에 의존하며 광적으로 음악이나 운동에 몰두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감추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 절망적인 반응을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며 불평불만 때문에 더욱 우울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체적인 면에서의 손실을 보면 신경성 질환에 걸리기 쉽거나 그 질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이러한 비자기 표현의 형태를 지닌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제 세 번째 공격적 표현의 형태를 살펴보겠는데요. 한마디로 공격적 표현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에 대해 표현을 할 때 타인을 희생하게 하여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정직하지만 누구를 희생하도록 표현하거나 자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부적절한 말투로 상대방을 향해 과잉 반응을 일으키며 또한 타인을 멸시하거나 창피를 주며 당당한 우월감이 있으나 분노하고 나중에는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죠. 그러므로 타인이 공격적 표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분노하거나 원한이 있거나 복수심이 있는 것으로 보게 합니다. 이러한 공격적 표현은 목표는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을 희생하게 만드는 결과를 보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죠. 네, 이상과 같이 자기 표현, 비자기 표현, 또 공격적 표현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23가지의 변별 검사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표현을 잘 쓰는지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한 편의 자기 표현의 말을 들어볼까요? 자기 존중감이 있고 자기 표현을 적절히 하는 사람이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은 모욕을 유머로 바꾸는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분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발하고 비난을 퍼부어도 절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풍자적인 유머로 받아넘겨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고 하는데 그를 유명하게 만든 일화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장은 사뭇 살벌했겠죠. 링컨과 표를 다투는 상대방 대통령 후보가 유세장에서 이렇게 떠벌렸답니다. 링컨은 가난하고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젊은 시절 점원 노릇을 할 적에 술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차례인 링컨이 강단에 올랐을 때 많은 유권자들의 시선이 링컨의 입에 쏠렸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전이 치열할 것을 기대하면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링컨은 대중을 향해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못생긴 사람입니다. 또 저는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냈고 술을 파는 상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저를 고발한 저분은 그 시절에 제 가게 단골 손님으로 술을 매일 사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울 일은 지금도 그분은 그 가게 단골 손님으로 아직도 술을 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청중은 발을 구르면서 웃어댔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했죠. 그의 이런 재치있고 유머스러운 대응은 어떤 말보다도 큰 효과를 가져와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큰 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약 링컨이 상처를 받고 주눅이 들었거나 입에 거품을 물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면 어떤 상황으로 치달았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겨울이 없는 곳으로 하루에 4계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밤과 새벽에는 사막이라 아주 춥고 낮에는 덥죠. 겨울에도 낮에는 따뜻해서 반소매를 입은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여름에 한낮은 노출이 심하죠. 젊은이들은 배꼽과 허리를 훤히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죠. 요즘은 배꼽 가장자리에 귀걸이처럼 구멍을 뚫고 예쁜 장식품을 달고 다녀서 남자가 아닌 여자도 이런 배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0대 여자아이가 배꼽에 반짝이는 장식품을 달고 가슴만 살짝 가린 런닝셔츠 차림으로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자연히 젊은이들의 눈은 거기에 꽂힐 수밖에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회를 나누는 곳에 이런 차림의 아가씨가 들어왔으니 나이 든 사람들은 상을 찌푸리면서 슬쩍 눈길을 돌렸건만 순진한 남자 청년 한 사람이 집요하게 배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가 발끝 난 아가씨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는 걸 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흉한 눈으로 뭘 그렇게 봐요? 모두의 시선이 청년과 그 아가씨에게 쏠렸습니다. 머쓱해진 청년은 볼을 비비면서 얼굴이 빨개진 채 피식 웃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소리를 죽이고 있는데 이 청년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눈이 달렸으니까 봤죠.
숨 막히는 순간을 깨고 모두가 발을 굴러가면서 웃어댔습니다.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어색했던 분위기를 억누르고 출렁거렸습니다. 참으로 재치 있는 대응이었죠? 위험했던 순간이 웃음으로 지나가면서 모두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한마디의 유머의 힘은 가히 폭발적이 아닐까요? 네, 한마디 유머. 그것은 적절한 자기 표현과 자존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